이번 주 목요일 날, 내일 모레죠. 내일 모레쯤 한 통에 금통위가 지금 열릴 예정이고 올해 마지막 금통인데요. 네.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금리 뭐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아, 그렇죠. 거의 뭐 99%라고 하는데요. 어떻게 보세요, 우리 교수님은? 동결할 수밖에 없는 뭐 슬픈 입장이죠. 네, 그리고 답을 하나 준 게 얼마 전에 그 BIS 그 국제결제은행 네, 사무총장이 방문했잖아요. 네. 방문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간담회만 하고 갔어요. 근데 여러분 미뤄서 생각해 보세요. 그 바쁜 분이 간담회 하려고 여기 왜 왔을까요? 그럼요. 그렇죠? 네.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네. 그분 또 워딩이 또 중요해요. 음, 한국은 뭐 건전하다라고 일단 딱 조금 칭찬해주고 네. 양호하다 이래놓고 네, 근데 구조개혁을 안 하면 음, 조금 점점점. 어, 근데 구조개혁이 뭐예요? 터질 거 터지라는 얘기죠. 그렇죠. 네, 어, 그걸 돌려서 얘기했고 음,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나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내년 한 해 동안 네, 시장에서는 뭐 인하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음,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버블의 형태가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제일 먼저 시장을 활용했고 너무 펌핑이 심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거라고 판단한 거죠. 그분도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중앙은행장들 다 만나거든요. 네, 그리고 어떤 때는 불러다가 교육도 시켜요, 은행장들. 그래서 아쉽게 뭐냐면 이번에 스트레스 DSR 뭐 얘기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올해 봄에요. 네, 그 GST라 그래가지고 그 글로벌 네. 스트레스 테스트 그 하는 게 있어요. 그 국제결제은행에서. 국제결제은행에서 네, 네네네. 그래가지고 한국은행 총재하고 네. 그 금감위원장하고 갔었어요. 가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받고 네. 3년 동안 테스트를 해달라고 의뢰하고 왔습니다. 어, 자료를 그래서 BIS에서 그럼 조사한 걸 너희 줄 테니 음. 경제 활동에 잘 참조해라고 주기로 얘기를 마치고 온 거예요. 네. 그 뉴스는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. 그니까요. 그 잘 안 그러고서 나왔습니다. 네. 그 얘기 뭐예요? 그러면 스트레스 DS라는 게 아시겠지만 금리가 만약에 1% 오르거나 네. 뭐 이럴 때 역량을 체크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랬을 나라. 때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. 그 자료를 주잖아요. 그러면 왜 하느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감위원장이 스트레스 DSR 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. 12월부터 하겠다고. 그러니까 한국의 부채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렇죠? 그래서 네. 아마 1% 정도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시장의 내년 시장을 예측하면 1%를 가상금리를 둬서 대출 금액을 정하니까 네. 제가 만약에 4%라도 스트레스 DSR상 변동금리 적용하면 2%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6%가 되는 거예요. 그럼 대출액이 그만큼 줄죠. 금리로 계산할 때 내는 네. 돈이 많아지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부채 액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. 아하. 네.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대출 축소 이게 아니고 그 말은 안 하고. 그걸 하면은 이제 시장의 충격이 크니까 음. 이쁘게 스트레스 DSR 해놓고 그렇지만 네. 내용은 더 센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게 내년에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이런 세력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구나. 그리고 일반 실수요자들조차도 고정금리 30년짜리가 아니고 5년 거치하고 뒤에 이제 25년을 갖다 변동을 하는 분들은 1%나 2%가 더 적용이 되니까 대출 금액이 적어져요. 아, 네. 그 얘기는 시장에 일단 이동- 대출의 효과가 좀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. 시장에는 어떤 영향인지 뭐 다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게 정말 네. 사실 이런 행간의 그 워딩이나 이 용어를 중요하죠. 사실 이렇게 잘 네. 보시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. 우리 교수님 정도가 네. 되니까 많이 계신데 이제 그거를 해석해서 이렇게 좀 네.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네.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. 정말. 중요하죠. 네, 아까 말씀 그 스트레스 수치라는 게고 그걸 갖다가 그 국제결제은행 통해서 한국의 어떤 그 금융 상황, 그다음에 네. 그 금융 경제 정책에 관련된 그 대책을 한국이 얼마만큼 쉽게 말하면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네. 그걸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죠. 수치화해서 발표를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것이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수치나 내용들이 좀 좋지 않다는 맞아요.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보고서가 있습니다. 보고서가 나왔고 네, 그렇습니다.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,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의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이 아시잖아요. 네,
국제결제은행이 뭐 여러 가지 뭐 1, 2, 3가 있었지만 바젤이 바젤 1, 2, 3 막 그런 게 있었어. 은행들이 자꾸 그 탐욕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터지고 네.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투명성하고 안정성, 은행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전 세계 국가 중에 선진국들이 사인한 거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그럼 거기 사인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아 쟤네는 불안한 나라야라고 판단돼서 어. 조달 금리 서로 이제 국제 간에 하잖아요. 네. 거기서 금리가 높아져요. 아, 그러면 타격이 크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. 음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빵인 거죠 금융계에.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갔었고 총재가 한번 왔었다라는 거는 아마 뉴스에는 그 얘기 말씀드린 제가 그 얘기만 있지만 네.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걸 체크하고 갔겠어요. 맞습니다. 그걸 우리가 좀 미루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그런 행간의 내용들을 네. 좀 잘 판단하고 알아봐야 네.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최근에 한은의 그런 뭐 그 가계부채 3분기 뭐 발표 내용이나 그리고 맞아요. 이후에 이창용 총재의 그 워딩 나온 것들 보면 그렇죠. 내년에 그 우리 경제 특히 금융 가계 빚 PF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제2금융권 그쪽에 어떤 그 뭐 증권사 포함해 가지고요. 그쪽에 지금 사실상의 어떤 그 신용도 포함해서 내용들이 결코 뭐 낙관이 아니라 정말 위기에 그럼요.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. 아, 이 얘기도 한번 이거 네. 믿거나 말거나인데요.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네, 어느 분의 이제 위 상사분이 네, 국제금융통이에요. 네. 뭐 우리나라 아는 다 아시는데 그분이 사담에서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. 음. 아유 지금 예금 다 빼서 어,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네. 터질 경우를 대비한다라면 우리나라 그 산업은행 있잖아요. 나라에서 책임지는 KDB. 거기하고 중소기업은행 거기 네. 나라에서 보장을 그 하니까 공적기관. 거기다 옮겨라 이래더래요. 아, 우리 4대 은행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는 거예요. 네, 그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은행채라는 게 이제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 한 축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은행채 발행 한도를 얼마 전에 폐지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 왜 폐지했죠? 돈을 조달할 데가 없으니까 풀어준 거잖아요. 풀어줬- 차용증 풀으라고. 그러니까- 은행채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아 얘기가. 그럼요. 기본이 저 등급 따라 좀 다른데요. 네, 네. 5%까지 갑니다. 5%요? 은행채가 네. 은행채가요? A급 밑에는 예. 아이고. A 대하서 4% 끝단 3점 후반이거든요. 네. 그러면 기본으로 4.55%잖아요. 그러면 그럼 그거를 조달 금리가 4, 5%인데 그러니까요. 시중금리가 어떻게 돼요? 그래서 그러니까. 요새 금리가 기준금리는 동결돼 있지만 시중금리가 안 내려오고 올라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중금리 6, 7 계속 간다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네네.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있으면 그걸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음. 왜 없죠? 음. 대출을 너무 해주다 보니까 물론 콜도 들어오고 이게 좀 엉켜 있어요. 제가 볼 때 살짝 흑자는 나지만 네. 계정상에 네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쉽게 말하면 네. 어떻게 제가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네. 그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심지어 네. 국내 4대 은행마저도 네, 그러니까 그건 우스갯소리로 하신 건데 네, 네, 네. 그 정도로 음. 신용 경색이 만만치 않다. 네. 그러니까 은행채 폐지 그죠 은행채 그 발행 폐지 한도를 폐지했다는 게 그 의미가 큰 겁니다. 되게 상당히. 맞습니다. 일단은 내년 총선까지 하여튼 뭐 정치적 상황과 굳이 뭐 또 너무 연계시켜서 뭐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고 하는 그렇게 네.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맞습니다. 내 돈이고 내 재산이고 내 자산이고 그렇죠. 내 집이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인데 맞아요. 선량한 피해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네. 과거 저희가 특히 외환 위기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걸 한번 겪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고통이 그럼요. 얼마나 네. 힘들고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2008년,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이따 좀 더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 너무 어려웠는데 네. 그 하여튼 방금 교수님께서 이런 경고에 쌓인 막 우려의 말씀을 잘 주신 것 같고요.